정말 가장 어려운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말하는 내용에 대해 강점이 있다기보다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논리적인 형식 그런 거에 좀 더 강점이 있고 아주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정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0, 30대 남성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한 적도 없고 그걸로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데 저는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저도 네,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 아마 당대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2030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준석 바람이 거셉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최근 한 달 검색량으로만 봤을 때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뿐 아니라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검색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만큼 그와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가 토크 콘서트의 강연자로 이준석 후보를 초대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학생들이 강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제 2030 세대가 생각하는 이준석 바람은 어떨까요? 이준석 후보자 강연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서울대를 찾아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말을 할 때 일단 논리가 마음에 들고 그 뚜렷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딱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 적재적소에 맞게 이제 정책을 내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20, 30대 중심으로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좀 사회적으로 너네가 이득을 받았다. 너네는 처음부터 되게 잘 살았고 잘 교육받았고 부족함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을 계속 들어왔고 약간 기득권처럼 취급을 당해왔는데 살아온 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득권층으로 살아왔나라는 의심이 계속되고 오히려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은 잘 살지 몰라도 점점 우리가 모든 걸 잃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기득권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데서 조금 느끼는 거와 사회가 규정하는 거 사이에 조금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고 좀 약간 비유하자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샀던 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20, 30대 중심으로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좀 공감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가장 젊고 약간 청년과 가까운 담론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약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는 내용에 대해 강점이 있다기보다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논리적인 형식 혹은 그런 거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매료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던 담론들을 약간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약간 20대 남성을 되게 옹호하면서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본인이 하려던 말을 해주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에서 20, 30대 남성이 좀 소외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냐고 묻는다면 뭐 아닌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왜 젊은 층이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좀 내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좀 수면 위로 끄집어내 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좀 대립구도로 나누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표를 얻고 왜 표를 많이 얻고 왜 인기가 있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지도가 요즘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존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제 합리적 보수로서 뭔가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지도가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하고도 반대 세력 여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특히 남성들의 지지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주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좋은 보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을 혐오하는 정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가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쪽에 속해서 좀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론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뭐 SNS에 글을 올리는 거 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 30대 남성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한 적도 없고 그걸로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불만이 쌓여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걸 되게 시원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떤 논제를 끌고 오느냐가 정치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걸 계속 끌고 오면서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주제니까 그걸 계속 끌고 오면서 계속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자신의 이제 뭐 명성이나 그런 이미지를 올리는 것 같은 게 확실히 그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보진 않는데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 아마 당대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거기가 당원 투표가 7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사실 뭐 되면 저는 그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의 강점은 당내 이미지라기보다는 당 외에 있는 저희 이 나이대가 인기가 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개파가 불분명. 개파가 좀 불분명하죠. 만약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그 당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준석 씨가 되게 젠더적인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람들은 너무 젠더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좀 반페미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도 그러한 이미지로 비춰질 텐데 그게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인지 그런 이미지를 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